대출 받을 때 이자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평소 신용등급을 잘 관리해야 하죠. 올해부터 신용평가제도가 바뀌고 평가 요소에도 변화가 생겨서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뭐가 바뀐 건지, 어떻게 하면 신용등급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을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올해부터 신용평가제도가 바뀌었잖아요.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신용평가제도가 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네. 등급은 이제 10등급으로 기존에 이제 운영해 왔거든요. 네. 예를 든다면 어떤 세 사람이 동일한 5등급을 받고 있는 경우가 네.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의 점수가 698점에서 767점 사이에 있으면 네. 다 5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묶음으로 이제 평가를 받았던 것을 네. 개인별로 점수제로 이제 평가를 해서 은행들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점수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이런 데서 오는 어떤 신용 등급제의 문제는 이 신용 등급 절벽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664점을 받은 경우에는 7등급이거든요. 네. 그런데 7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대출이 안 됩니다. 아. 그런데 1점 차이로 665점을 받은 경우에는 6등급에 해당이 돼서 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불이익이 이제 점수제로 보면 이제 6등급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불이익은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원래는 어떤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느냐에 따라서 신용 점수가 굉장히 많이 깎이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이 부분도 좀 바뀌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융권에서 받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보다 네. 예를 들어서 신용 등급에 있어서 그 불이익을 받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대출을 어디서 받았느냐, 어느 금융기관이냐에 따라서 네. 달리 적용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동일한 아파트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와 신용협동조합에서 받은 경우에 신용 그 평가 점수가 네. 한 67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용 등급까지 차이가 나서 대출 이율까지 더 지급하게 되는 그러한 그 요인이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는 대출 금융기관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금리를 얼마로 받았느냐 네. 하는 그걸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소 이제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신용도가 좋으면 그 네네. 이자율이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안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저축은행권 이용자에게 이게 먼저 시행됐다고 하는데 네네. 실제로 효과가 좀 나타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금융권이라 하면 저축은행도 포함이 되는데요. 네. 올해 1월 14일부터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축은행의 그 거래자인 68만 명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 그 대부분이 65점 평균적으로 신용 점수가 올라가게 됐고요. 네. 그래서 한 60%인 40만 명의 경우에는 신용의 점수가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네. 신용 등급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 금융권이 이제 뭐 보험사라든지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캐피탈사, 뭐 카드사 여기까지 확대를 하게 되니까 네. 사실상 이제 94만 명 중에 46만 명, 50%인 사람들이 신용 등급까지 올라가는 그런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점수가 이렇게 꽤 많이 올라간다면 네네. 대출이 불가능했던 분들도 대출이 네네. 가능해지는 네네. 이런 상황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네. 또 이제 대출 금리 면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신용 등급이 사실은 대출 금리도 그렇지만 대출 액수하고도 상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게 있어서 일단 신용 등급을 조회하면 네네. 신용 조회를 하면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네.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신용 등급을 조회를 많이 하는 경우에 네. 신용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요. 네. 이것이 문제가 돼서 2011년도부터 평가 요소에서는 배제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과다하게 이 신용 정보 조회를 했다면 네. 은행에서 대출 받으러 갔을 때 이 사람이 신용 조회를 했을 경우에 이제 조회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네.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대출이 궁박하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평가 요소에서 또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조회하는 것은 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대출 권유 전화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네. 한번 조회해드릴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네. 그거에 응하면 안 되겠네요. 네, 본인이 그렇습니까? 직접 뭐, 필요하지 않다면. 그렇습니다. 네, 네. 필요 이상으로 또 조회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네. 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 신용 카드에 네. 그 할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대출 금리가 이제 높습니다. 그렇죠. 현금 서비스. 네, 현금 서비스의 경우에는 한 15에서 20%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바뀌었다 하더라도 대출 금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신용 평가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금리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인 경우에는 자기의 소득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것이라면 네. 신용 평가에서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체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되겠지만 네. 자기의 어떤 그 결제 범위 내에서라면 그것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잖아요. 요즘에 네네. 특히 체크카드 많이 이용하는데 네네.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게 신용등급에 더 좋다. 이런 네.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를 결제를 제대로 하면 그 사람의 어떤 신용평가의 요소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체크카드인 경우에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더 신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게요. 체크카드는 바로 예금에서 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용평가에서는 이 사람의 결제 능력이, 상환 능력이 더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체크카드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상승시키는데 더 크게 어떤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네. 수 있습니다. 이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 네네. 신용등급이 나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 네네. 바로 나빠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대출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네. 그 연체를 한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불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체를 한 경우에는 그 연체 기록에 의해서 네. 신용 등급이나 점수가 이제 많이 변화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단기 연체라는 게 있는데요. 네. 3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를 한 경우에는 단기 연체에 해당이 돼서 네. 1년간 이 사람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네. 또 뭐 장기 연체가 있는데요. 장기 연체의 경우에는 또 5년간 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자의 경우에는 연체의 그 어떤 관리 그런 부분을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 네네. 세금이나 공과금 잘 내도 신용등급이 올라간다고 하던데 이건 네네. 맞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용평가에서는 뭐 이 카드라든지 네. 아니면 뭐 공과금 이런 결제 그 내역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그 평가를 성실히 한 경우에는 신용 점수가 올라가고 그 사람의 오히려 평가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야 할 게 있으면 꼭 챙겨서 제때 내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